컴퓨터 슬라이드 나오면 좀 전화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발표할 제목은 한국인은 이들을 어떻게 이기고 있나, 이승만 대통령 공상의 순환사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일단 발표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2부에 본 강역격인 이승만 대통령 공상의 순환사, 제3부 트루먼 박정희 대통령 공상, 그 다음에 4부와 5부로 해서 제7부 결론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개요입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알아볼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 관련 공상 및 각종 조형물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또 어떻게 순환을 당했는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호국 관련 인물과 독립운동가들의 공상 및 조형물의 개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정확한 숫자를 통해서 이 양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국 지도자들의 공상 및 조형물은 해외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기리고 있는지, 자신들의 건국 지도자나 위대한 인물들을 어떻게 기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 공상의 순환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재임 중에 관리된 조형물과 기념물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수 있는데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총 16개의 조형물, 기념물, 그 밖에 한국화, 서양화 등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16개 중 상당수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현재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소재가 이렇게 불분명하거나 철거가 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조형물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말살다시피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한 게 있습니다. 1954년도에 만들어진 이승만 대통령 기념탑과 남한산성에 있었던 이승만 박사 손수탑, 그 다음에 서울과 성남시를 잇는 문암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 탑골공원과 서울 남산에 이승만 대통령 공상이 있었는데 요 네 사례를 먼저 우리가 이 강연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운암공원의 경우는 이거는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966년도에 이 운암공원이 지금 부산 광복동의 용두산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호나 이름을 딴 기념물이나 조형물들이 그 명칭, 본래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됐던 명칭들이 다 사라지고 전혀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임 후 건립된 동상을 보겠습니다. 퇴임 후 건립된 동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인하대학교 동상, 이번 강의에서 알아볼 주제는 인하대학교 동상과 그 다음에 2011년도 3월에 세워진 부산 국민동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두 동상은 원래 설치되었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동, 부산 국민동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1년 3월에 그 부산의 임시수도 기념관에 나왔습니다. 그 임시수도 기념관 맞은편 쪽에 설치되어 있던 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페인트 테러를 당해가지고 이 머리서부터 지금 동상 하단까지 이렇게 빨간색 페인트가 묻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상이 위치되어 있던 것은 이곳이고 임시수도 기념관하고는 도보로 약 1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 경찰에 따르면은 이게 페인트 테러를 당한 게 2011년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새벽에 젊은 남자가 몰래 페인트를 투척하고 가는 것을 인근에 있는 주차장 직원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검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주변 페인트 상이나 인물들을 탐문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주변 지역이 CCTV가 없는 지역이라서 용의자의 최대 파악을 하지 못한 채 검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상이 수성이 되고 복원이 된 다음에 원래 자리에 세워졌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그 페인트 테러를 당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던 자리에 이런 군상이라는 새 조형물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 후 2년간은 그냥 기단만 남은 상태로 방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에 대한 설명을 해당 지자체인 부산 서구청 측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개념의 조형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은 어디로 갔는지 그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상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 지자체인 부산 서구청을 먼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부산 서구청이 이르로는 페인트 습격을 당한 그해 8월 동상 재설치에 관한 협조 공문을 임시수도 기념관측에 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수도 기념관측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자기네들은 공문을 받은 기록도 없고 또한 동상조차 설치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내려가서 직접 임시수도 기념관을 방문을 하고 또 부산 서구청을 방문을 했는데 확인 결과 임시수도 기념관에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관 내나 아니면 관 외 정원 등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필요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 제가 부산 서구청과 임시수도 기념관 측의 입장을 계속 확인하는 도중에 이 부산 서구청 관계자분 한 분이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진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의 어느 창고에 감시되고 있는 부산 국민동의 동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페인트는 거의 다 지워진 상태고 원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동상을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이쪽 부산 서구청 쪽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관할 구역 내에 적절한 곳을 선정해서 다시 재설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지금 현재 어디에 재설치를 할지를 부산 서구청 쪽에서 지금 마련 중이라고 하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남산과 탑골공원에 있는 동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리셨을 적에 이 동상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좌측에 있는 게 서울 남산공원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고 이 우측에 있는 이 사진이 탑골공원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입니다. 지금 개요는 이렇습니다. 1956년 8월 15일날 제작이 됐습니다. 남산공원 동상은 동상의 크기는 약 7m, 동상대의 크기는 17.25m였습니다. 탑골공원 동상도 같은 해에 제막이 되었는데 사이즈는 그보다 좀 작은 2m 40cm, 동상대 크기는 6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19 혁명 이후에 군중들이 이 남산 동상은 군중들이 했다기보다는 정부가 가기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철거를 하게 맞고 탑골공원 동상은 군중들이 강제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3월에 조갑제작검이 이 동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최초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서울 명동의 한 사과 마당에 이 동상 자리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좌측에 있는 게 남산공원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 동상 두 부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탑골공원 동상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지금 파손되어진 채 끈으로 묶여진 상태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2008년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먼저 그 경위를 알아보기 전에 이 동상이 어떻게 명문동 이 개인 집으로 오게 되어 있는지 그 경위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동상을 최초로 구매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홍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동상의 잔해를 어떻게 구했느냐? 이 홍 씨가 친구랑 술을 먹는 자리에서 이게 1965년도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963년도에 친구랑 술을 먹던 도중에 친구가 이 홍 씨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서울시 창고, 중앙동에 있는 창고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다는데 너 아냐? 그래서 이 홍 씨가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게 진짜냐? 내가 한번 가서 보겠다 해가지고 불다른 문제를 쳐서 중앙동에 있는
당시에 동암동에 있는 서울 창고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훼손돼서 거의 지금 이제 이걸 다시 그 기사 상으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동상을 이렇게 절단을 해가지고 용광로에 놓이기 직전의 거를 이 홍씨가 사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 50만 원을 주고 그걸 산 겁니다. 그걸 사서 자기 집에 고의 간직을 해서 정중히 뒀다고 합니다. 그 경향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뭐 밤낮으로 부인과 홍씨 스스로가 계속 이 동상을 닦으면서 정중히 모신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상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홍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이사를 간 게 어디냐면 지금 이사를 간 곳이 이 동상이 발견된 바로 그 집입니다. 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집의 소유주와 그 다음에 세입자가 세 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홍씨가 이사를 가면서 이 동상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였는데 워낙 부피가 크다 보니까는 동상을 그 집에 두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1960년 10월에 이 동상이 발견된 집입니다. 명문동 1가 28에 사는 그 당시 집원으로 동상이 발견된 곳인데 동상은 그대로 있는 채 홍씨는 이사를 가고 김주홍 씨라는 분이 전세로 이사를 옵니다. 이분은 김주홍 씨는 자기가 최고위원을 지낸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주홍 씨가 이 동상을 홍씨의 뒤를 이어서 또 고의 단식해서 모시기 시작합니다. 밤낮으로 닦고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이 김주홍 씨도 이사를 가면서 동상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사람은 자기가 안 입은 걸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사를 가는데 여기에 또 오모라는 사람이 이 집에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이제 1985년도 8월 4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제가 재구성을 하는데 그 기사의 요지는 이렇게 동상에 돌본 사람이 지난 20여 년간 3명이나 됐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종적으로 이 오씨의 부인, 오씨하고 오씨 부인 정모씨가 이 동상을 최종적으로 돌본 사람인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모씨가 이 명문동 1가 28나의 3을 그 이후에 구입을 한 걸로 나옵니다.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방치가 되다가 이 동상을 구입했던 홍씨하고 명륜동 1가 68나의 3번의 소유자가 아까 그 마지막 동상 보관자였던 오씨의 부인 정씨와 둘이 동상 소유권을 줘서 송사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2012년 일입니다. 2012년에 이 홍씨가 그 동상 내 거다,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정씨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이 정씨도 연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이 홍모 씨는 살아계시는 지금 92살 정도 되신 분이고 정씨도 한 80대 중반에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소송을 해서 법원이 정씨한테 통보를 했는데 연락을 못 받았다. 나는 왜 못 받았냐? 내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못 받았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계속 재판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심 재판에서는 2심 재판 서울고법에서는 홍씨에게 동상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지불한 사람은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그래서 홍모 씨가 이 동상 두 개를 인수를 해갑니다. 인수를 해가면 2010년 그 소송에서 입자마자 바로 동상을 수거를 해갑니다. 그럼 그 홍 씨가 가지고 온 동상은 또 어디에 있냐? 그래서 이걸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인수 박사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이인수 박사님께서는 홍 씨가 이 동상권으로 통화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로 완곡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분이 대한방직이라는 업체에 1960년대까지 다니신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어봤더니 워낙 오래전에 다녔던 분이라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말을 하고 홍 씨를 아는 분한테 이렇게 통해서 또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은 확인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이 홍 씨의 소재 파악을 실패하는 물론 동상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인하대학교에 세워졌던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하대학교의 실질적인 설립자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학교 설립의 계열을 살펴보면은 1952년 하와이 도쿄 이주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뒤떨어진 우리나라의 공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한인 기독교회를 처분한 대금, 그 다음에 하와이 교포들의 성금, 국내 성금 및 보조금을 기반으로 이렇게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1954년 4월 24일 인하공과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인하대학교에 있는 인천의 인, 하와이의 하를 땄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하대학교 동상은 이승만 대통령 퇴임 후에 최초로 지어진 동상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1979년도에 2월 24일 날 인하의 인경호 근처에 이렇게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건립 4년 만에 이 동상이 학생들에 의해서 이렇게 철거가 됩니다. 강제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동상은 또 어디에 있냐? 이 잔해가 있을 걸로 짐작이 돼가지고 검색을 해보던 도중에 2015년 8월 24일자 오마이뉴스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인하대학교 동상을 소개하면서 이 동상은 현재 서울 모처 창고에 보관 중이다. 이 단서 하나만 달랑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또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분께 인하대학교 이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다시 그 교내에 설치를 하려고 주도했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말로는 동상은 지금 교내 창고에 있다. 본인이 재임하실 때까지만 해도 교내 창고에 있었다. 근데 지금은 모른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측과 인하대학교 재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진그룹이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석재단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동상은 학교 외부에 있다. 여기 위치는 모른다. 그래서 또 관심이 있는 동문분을 한 분을 알아서 이분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인하대 출신이시고 우남 이승만 장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김현태 씨라고. 이분의 얘기가 상당히 조금 씁쓸했습니다. 뭐냐, 학교나 재단이 이 동상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인하대학교 학생들이나 일부 좌명화된 교수들이 그걸 알게 되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나 재단이 쉬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이 동상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제는 동상이 아닌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딴 지명, 역등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과 성남을 잇는 도로의 일부를 우남로라고 명칭을 했고 또 우남역이 서울 지하철 8호선에서 신설될 예정이다. 이거 뒤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때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대략 우남로의 위치는 어디냐, 여기가 서울 지하철 8호선 방면입니다. 이 왼쪽이요. 그쪽에서 서울 성남으로 내려오는 길, 요 도로가 지금 여기 미래 신도시가 지금 시축이 되고 있는데 요 미래 신도시의 이 남쪽 끝을 이렇게 잇는 요 도로가 바로 운남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남역은 이제 이 미래 신도시가 신축이 되니까 여기의 인구들을, 여기 주민들의 교통난을 덜고자 이 지하철 8호선 복정역과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사이에 운남역을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남로도 결국에는 사라졌습니다. 1955년 6월 15일 개통됐고, 그 다음에 4.19 이후에 표기선이 철거되고, 86년도에는 운남로가 약진로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고, 되는데 2002년도에 다시 운남로로 환원이 잠깐 됩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이 운남로와 이어지는 그 헌룰로에 편입이 됩니다. 이게 편입된 이유가 도로명 주소가 그 당시 이제 제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편의상 해당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헌룰로에 편입이 되었다고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운남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7월에 이렇게 미래 신도시
서울시가 내년에 완공될 걸 대비해가지고 이미 조건부 채택이 되어서 사실상 이 건축을 서울시 홈페이지를 제가 확인하면 사실상 건축을 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나 했는데 성남시장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성남시장의 누군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해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9월 12일입니다. 뭐라고 써 올렸느냐? 해당 공문과 같이 올린 겁니다. 이승만의 호 운암, 성남을 한번 지나갔다는 이유로 성남의 운암로가 생기더니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네요. 이번 기회에 그 부당한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겠습니다. 운암역이라니.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성남시 공문을 올립니다. 그 공문을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는 이미 2008년도에 운암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올린 자료면 확실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운암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가칭 8호선 추가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사실상 서울시에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승만 대통령 송수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송수탑은 상당히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1955년 6월 15일 날 남한항공 수어장대 부분에 걸리게 됐습니다. 높이는 약 4m고 요 위에 특이한 게 이렇게 공황 모양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역시 4.19 혁명 이후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인원 발생 등의 이유로 철거를 하고 맙니다. 철거를 했는데 이 중에 몇 분 뜻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완전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또 보관을 하면은 누군가의 수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예 땅에 파묻어버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 남한사선 정상 건조층 T1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파묻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지상이 있는데 아니라 지금 지하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황 모양의 이 조형물은 현재 그 소리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파주 용암사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기념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5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용암사는 파주시청에서 직선거리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용암사에 있는 7층 석탑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용암사 7층 석탑과 이 동작불상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건데 거의 유일하게 지금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관련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원형 그대로 보존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용암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보물 제94호인 높이 17m짜리 마의 이불 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마의 이불 입상을 마주 보는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이 불상 어깨 부분에 이 어깨 원층 부분이죠. 하얀색 원층 여기에 원래 7층 석탑과 동자상이 있는 걸로 있었던 걸로 그 당시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냐? 지금은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이 7층 석탑과 동작불상을 모셔놓고 자리 앞에 세워져 있는 구석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1987년에 철거되어 요 사체 부분에 모셔있던 것을 이것 말이 모셔있던 건 사실은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그 당시 2009년도에 이 용암사 사찰의 주지스님이 배운정 근처 옆에 아까처럼 이렇게 모셔와서 이렇게 기석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긴 하지만 사실상 수사를 당한 거라고 봐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부 트루먼 박정희 대통령 관련 조형을 해보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고 아까 앞서 설명이 됐겠지만 이 트루먼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구한 은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은인인데 이분 동상이 우리나라에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유일하게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규모도 작고 이렇게 관리가 보시면은 녹두스러 있고 얼룩이 져 있는 걸 봐서는 사실상 관리가 안 돼 있는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건 1975년 10월 3일 아마 이게 국군의 날 앞두고서는 국방부장으로 건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헤리 S. 트루만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휴요입니다. 이 친필 휴요에 대한 설명이 요 밑에 조그맣게 써있습니다. 이 동상명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 국방공산주의자들의 무력 침략을 당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파병의 인단을 내린 그 뜻을 기하기 위하여 친히 휴요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쟁 직후에 발표된 성명문 일부도 이렇게 양락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루먼 대통령에 관한 기념물, 국내 기념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 동상과 기념관이 하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제2중에 설치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 이제 하나 있었습니다. 이 1966년 3월에 관련이 된 건데 서울 물레공원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흉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에 이게 철거됐다가 이게 보호 좌파 단체에 의해가지고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철거됐다가 이렇게 1년 뒤에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물레공원에 세워진 이유는 이 자리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 육관부 사령부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관부 사령부 자리에 박정희 대통령 기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세워진 건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로부터 박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거 날짜가 잘못됐어요. 포항 사관공원이 2011년입니다. 2011년. 포항시 사관공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경북 청도군, 그 다음에 구미시 생가, 그 다음에 성남시 새마을 역사관, 서울 상암동, 얘는 그 기념도서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올해 초이죠. 서울 성북 키스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또 2016년 8월 17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전역실에서 5분단 사령부 인근 분상공원에 또 동상이 제막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동상이 대부분이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민간 투자와 민간인들의 이제 모금과 지자체 지원으로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동상을 세우려고 하면 꼭 박정희 선악파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자, 얘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 구미 생가에 있는 동상이고요. 그 다음에 경북 청도군에 있는 동상, 그 다음에 포항 사관공원에 있는 동상, 그리고 올해 초에 제막된 키스에 있는 동상입니다. 그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관련 조형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동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동상은 전남 도청 앞에 세워진 동상이 있습니다. 높이는 약 6.3m 정도고요. 그 다음에 목포상고 안에도 동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딴 무안에 있는 김대중 공원에도 이렇게 앉아서 책 보는 모양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 하이도에도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딴 규모가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만들어진 김대중 대교입니다. 전남 목포 앞에도 있는 연립교이며 길이는 약 1.42km, 너비는 약 19.5m인데 이게 사업비가 한 이 정도 규모가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에 가면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규모는 한 이 정도 되고 사업비는 이 정도가 들어간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이건 광주시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 바로 앞에 또 제2 컨벤션 센터라는 게 201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것도 사업비는 이렇게 들었고, 또 다시 이것도 광주 광역시 시정별서로 확인한 결과 이 정도의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또 목포시 산정동에 이런 기념관이 건립이 됩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조형물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기념관, 동상, 도로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현충시설 기념관은 총 66군데로 포함이 됩니다. 국가보훈처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한 건데, 이 중 66군데 중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노력한 호국 관련 기념관이 1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독립운동 기념관은 49개로 전체의 약 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 49개 중 31군데가 사람의 이름을 가는 기념관입니다. 호국 관련 기념관을 봤더니 이승목 기념관, 강제구 소령 기념관 이렇게 17개 정도에 불과하고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동상 역시 국가 수호 관련 인물 동상은 독립운동가들 동상에 비해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적습니다. 전체의 37.5%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53개를 전체가 141개 기준일 때 37.5%입니다. 그럼 이 53개를 6.25전쟁과 월남전으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27개와 26개가 국내에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명 주소로 개편이 되면서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이것도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47개의 도로의 명예 도로명을 부여하면서 이 중 6개가 호국 안보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보은로, 전남 시장군에 있는 박정목길,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앙카라길, 의정부에 있는 풍입로, 여주에 있는 무어장길, 달성군에 있는 육시공길 등입니다. 자, 이제 해외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실 로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입니다. 이 세실 로즈 동상과을 둘러싼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공화국에 이 세실 로즈의 좌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실 로즈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이 아프리카 식민지 지배를 통해 가지고 큰 돈을 버는 사상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아공 사람들한테는 원수 같은 인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남아프리카 식민지 정계에 투신을 해가지고 총리까지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기리는 동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프타운 내에 세워졌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도 그 동상이 있고 그의 이름을 딴 로즈 장학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 3월에 이 케이프타운 대학 학생들이 세실 로즈 동상에 검은색 봉투를 씌워서 철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많이 본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 물결이 영국까지 넘어와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그 동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지를 건 사람이 남아공 출신의 이 트루드 마카야라는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실 로즈가 아프리카 지배의 원흉이라는 시각과 발전의 은인이라는 시각은 서로 모순되지만 이 모순 자체가 우리나라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식민지 지배를 해서 악을 끼친 사람인 건 맞지만은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항이 발전한 것도 있고 이 사람의 공과 그다음에 과가 하나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여론이 제기가 돼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었던 세실 로즈 동상으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리는 조형물의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총 합이 124개나 됩니다. 워싱턴 DC, 미국에서 워싱턴 DC에만 14개, 가장 많은 데입니다. 지금 워싱턴 DC가 14개, 그다음 펜실베이니아주가 14개, 해서 28개. 거의 각 주마다 하나 이상씩은 꼭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이, 가장 이 조형물 많은 지역이 워싱턴 DC 조형물을 보면은 뭐 이렇게 동상도 있고, 기마상도 있고, 흉상도 있고, 또 이런 탑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다채롭게 이렇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관련 조형물이고요.
프랑스의 사례는 이 프랑스 지하철역에 세 사람의 이름을 딴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하나가 샤를 드골역, 하나가 조지 오세역, 하나가 프랭클린 루스벨트입니다. 이 세 사람은 1,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공격을 받은 프랑스를 구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지 오세는 1차 대전 때 영국 국왕이었고, 루스벨트는 2차 대전 미국 대통령, 드골은 2차 대전 때 자기가 프랑스군의 지휘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렇게 은인들의 이름을 딴 그런 지하철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분의 업적들을 빌릴 수 있게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샤를 드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를 드골 대통령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원래 군인 출신이었고 2차 대전 중에 런던으로 망명을 해서 그거 프랑스 자유민족대회와 프랑스 임시정부를 주축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해방과 함께 프랑스 총리, 그 다음에 제5공화국이 수립된 후에는 프랑스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샤를 드골 대통령의 공상은 파리 샹젤리제각에 이렇게 걸어가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한 형태의 공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런던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또 캐나다의 프랑스 대형이 케벡주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 러시아 모스크바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바로 이 앵발리드 군사기념관입니다. 프랑스에. 이 앵발리드 기념관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 전쟁 기념관과 이지구 전쟁 기념관과 국립현충원을 한데 합쳐놓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1세 무덤을 비롯해가지고 프랑스 군인들의 무덤이 이 앵발리드 군사기념관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유물도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 앵발리드 기념관 지하에 드골 대통령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2004년도에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 지하를 이렇게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해서 영상도 볼 수 있게 하고 또 드골 대통령의 사진 자료 등을 볼 수 있게 이렇게 꾸며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드골 연수의 특징이 어떤 동상이나 조형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과 영상만으로 아주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을 통해서 드골 대통령의 생애를 잘 알 수 있게 꾸며놨다고 합니다. 터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국부 같은 존재는 바로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입니다. 아타투르크는 역시 이 사람은 군인이었고 1923년도에 청년자들과 터키 공화국으로서의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속주의를 추구를 해서 황제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개혁 정책, 전제와 왕권 시대를 성산하고 여러 개혁 정책을 다니면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게 그런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터키인들의 이 케말 파샤에 대한 존경심은 거의 타의 춤을 불합니다. 뭐냐면 터키 앙카라에 케말 파샤 추도원이라는 아는트 파디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전같이 생겼습니다. 터키 앙카라 중앙 광장에 있는 이런 기마상, 또 안탈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이런 기마상. 또 재밌는 거는 터키에 있는 모든 화폐에는 이렇게 케말 파샤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웅들과 위인들을 기리고 있는 해외의 여러 나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표토로 대제입니다. 러시아의 표토로 대제는 근대 러시아의 황금기를 일으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양 문화를 적극 받아들였고 서유럽 문물을 받아들여서 러시아의 인성기에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 표토로 대제의 동상은 러시아 상스페테르부르크에 있습니다. 더 브론즈 홀스맨인데 이 동상이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작품성이 뛰어난 동상으로 꼽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강이 이렇게 한복판에도 거대한 이 표토로 대제가 러시아 함대를 사실상 처음으로 보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함대의 모양을 본뜬 약 97m에 이르는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승만 대통령 관련 조형물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각종 동상이나 특히 서울 남산과 탁구공원에 있는 동상들은 국가 차원에서 찾아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된 조형물,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국민동 동상, 그 다음에 인하대 동상도 해당 지자체나 사업 등이 재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것이 조사를 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공상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공상협회 언론이 저희가 한 거에 좀 되게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6.25 전쟁 발발 직후에 미군 파병 결단으로 대한민국을 구한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국가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통령 동상의 경우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5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방 경우가 많아서 이게 건립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강연의 전체 총괄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상징성을 고려해 서울 광화문광장 등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상징적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지역을 바탕으로 건립이 되어야 한다. 이때 아까 앞서 드렸던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2015년도에 그 경인여대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석상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여기 김길자 초연교도관인데 김길자 초연 명예총장으로 계시는 경인여대에 이승만 대통령 석상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